쇠파이프를 든 이웃을 피해 속옷바람으로 도망가고 우산을 휘두르며 고함을 지르거나 현관문에 똥을 바르기까지 모두 층간소음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 사고는 매해 끊이지 않는데요. 게다가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되는 층간소음에 분노한 사람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거나 천장을 울릴 스피커를 사는 등 저마다 맞대응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응법들 속 시원하긴 한데 정말 해도 괜찮은 건지 고민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걸까요? 상황 1. 윗집에 찾아가서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따진다. 우선 단순히 이웃집에 찾아가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초인종을 누르지 말라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협박이나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어요. 상황 2. 우퍼 스피커를 천장을 향해 설치하고 신나게 노래를 튼다. 열받은 아랫집이 우퍼 스피커로 트는 음악, 이른바 층간소음 복수음악에는 데스메탈부터 토르망치 소리, 반야심경, 으스스한 분위기로 유명한 곳 미궁도 있는데요. 무슨 음악이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클래식을 듣는다거나 트로트를 듣는다거나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귀신 소리, 기계음 소리, 층간소음이라고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물론 일반적인 노래도 소리가 지나치게 크다면 인근 소란죄로 10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있어요. 상황 3. 경고문을 써서 윗집 현관문에 내용이 다 보이게 붙인다.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내용을 볼 수 있고 윗집 현관문에 붙여서 상대방을 특정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공용 엘리베이터에 붙이더라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역시 처벌 대상. 거기에 욕설까지 썼다면 이 부분은 명예훼손을 넘어서서 모욕죄도 별도로 성립을 할 수 있어요. 재밌는 건 종이를 접어서 붙여놓는다면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해요. 이 밖에도 고무망치나 지팡이로 두드리는 건 역시 윗집의 소음이 끝났는데도 계속 두드린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윗집 현관문에 똥칠을 하는 건 인분 때문에 문을 사용할 수 없게 되니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죠. 이러한 대응법 말고 좀 안전하게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싶은데 사실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해당 경비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됩니다. 잘 끼어들지 않으려고 하세요.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데 확인하러 오기까지 한 6개월 정도가 걸리고 소음 측정 당일 그 시간에만 좀 조용히 있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 가는 방법도 있지만 피해를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렵죠. 증가하는 층간소음 갈등, 그만큼 커지는 이웃 간의 불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은 정말 없는 걸까요? 오늘도 울려 퍼지는 발망치, 아랫집은 운다 울어.